아니, 뿌리 공유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소리 공유가 안 됐구나. 제가 오늘 너무 알찬 내용들이 가득 준비가 되어 있다. 시간을 조금 단축하려다 보니 조금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내 몸속 독소, 너도 나도 쌓이는 것을 어찌할 수 없지 않을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빼독의 진정한 의미를 저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실 멋진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미 어떤 분이실지 다들 알고 계시는 표정들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혜미 리더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랜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테넥스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혜미라고 하고요. 오늘 렌잡 아카데미에서 빼독을 해야 하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TR90이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가고, TR미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제 TR미로 챌린지도 시작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TR미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 강의가요, 제가 좋아하는 예능 프로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15분 안에 이렇게 모든 요리를 끝내주게 해내는 그런 예능 프로잖아요. 네, 저도 제가 주어진 시간이 원래 제가 해야 되는 강의가 한 50분 되는 내용인데 25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중간에 말이 좀 빨라질 수 있고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궁금하시다 하시면 풀 내용의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전체적인 개과와 함께 왜 TRM가 요즘에 다이어트에 왜 다이어트로 좋은 제품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 잘 보이시죠? 화면에 가려진 데 없죠?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염증 노화와 당화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염증 노화라는 말이 진짜 많이 나오게 되고, 당화라는 말도 나오게 되는데, 이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한 1년 뒤쯤에 염증 노화와 당화라는 말을 매스컴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다뤄야 하는 TRM와 어떻게 묶어서 설명하면 좋을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는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기 이전에는 가운데 보시는 사진처럼 이렇게 여드름이 아주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벌은 돈을 전부 다 피부과에 쓰거나 화장품에 쓰거나 에스테틱에 쓰거나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피부를 고칠 수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쓰겠어요. 라는 자세로 그렇게 임했었는데 아무리 뭔 짓을 해도 피부가 좋아지지 않다가 그 대학교 때부터 친구인 저희 스폰서인 최혜원 사장님에게 이 뉴스킨이라는 것을 전달받게 되고 화장품 브랜드를 바꾸면서 피부가 좋아지면서 50만 원을 벌어보겠다고 투잡을 시작했고요. 그 투잡을 1년 정도 하다가 이거는 인생을 걸고 해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판단으로 지금은 전업을 해서 열심히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예전에 저는 제가 좀 예쁜 줄 알았는데 사진을 봤더니 아주 흉측한 몰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킨 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뻐지고 뭔가 젊어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애들이 좀 귀티가 나게 이렇게 좀 바뀌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게 좀 귀티가 나는 상으로 좀 바뀐 것 같고 지금 지금 이렇게 제 얼굴 잘 보이시나요?
지금 좀 봐줄만 하죠? 네. 이렇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빼독이란 걸 하면서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이 빼독을 많이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 빼독이란 게 뭔지, 이 빼독이란 걸 할 때 우리가 이 빼독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혹은 내가 빼독이란 걸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마음으로 오늘 강의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볼 거예요. 노화라고 하면 요즘에는 젊어 보이는 게 굉장히, 이제는 젊어 보이는 게 경쟁력이 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을 뽑는데도 요즘에 아파트 경비원에 이 응시하시는, 내가 이곳에 취직시켜주세요 하고 이력서를 내시는 분들의 스펙이 어마어마한 거 아시나요? 막 다 대학 교수 출신이고 엄청난 대기업 출신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일 뽑는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외모입니다. 똑같은 나이라면 한 살이라도 어려 보이는 분을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건 이제 더 이상 외모적인 게 아니라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화라는 걸 잘 정복해야 되는데, 예전에 노화라 함은 그냥 나이가 먹으면 자연스럽게 늙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세포가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도 아프게 돼. 노화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요즘은요, 노화는 극복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 노화를 늦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뭐 이미숙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60대를 훨씬 넘었는데 몸매는 막 30대 같고 외모는 한 40대 같고 이러잖아요. 그만큼 이 어떤 걸 먹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노화는 늦출 수 있고, 이 노화가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이긴 하지만 몸속 환경에 의해서 누구는 더 늙어 보이고 누구는 더 젊어 보이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는 걸 우리 모두 다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화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고 현재 왜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요즘 노화는요, 염증 노화라는 게 가장 많아졌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나이를 먹지 않아도 어떤 현상에 의해서 몸속에 아주 낮은 수준의 만성적인 염증이 계속 진행되면서 노화가 빨라지는 거예요. 노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포가 늙게 되고 외모도 막 늙게 되고 하잖아요. 근데 몸 안에 염증이라는 게 계속돼 있으면 이 노화가 촉진되더라 되는 거예요. 촉진하더라,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더라라는 거고, 그 원인이 염증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염증 노화를 일으키는 염증은요, 만성 염증이기 때문에 저강도로 오고요. 그래서 내가 느끼지 못하고 저강도로 몸을 가랑비에 옷 젖듯이 몸을 계속해서 서서히 천천히 알지 못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면 세포는 당연히 손상되고요. 조직이 이상해지고 대사가 이상해지면서 몸이 점점 같은 나이보다 더 늙게 되고 같은 나이보다 더 많은 질병이 생기고 한다는 거거든요. 이 염증이라고 하는 인플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에 에이징이라고 하는 노화라는 단어가 붙으면서 인플러메이징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 생겨났을 정도니까 이 염증 노화는요, 점점 더 많이 듣게 되실 단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염증 노화라는 걸 다시 한번 정의해보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식습관, 혈당, 체지방, 생활 습관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되고, 내가 그럼 식습관이 안 좋고 생활 습관이 안 좋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 더 빠르게 늙게 된다. 그게 염증 노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염증 노화가 많이 생길까라고 원인을 찾아봤더니요. 첫 번째 원인이 과도하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이라고 써 있지만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포도당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당이라고 하는 걸 너무 많이 먹으면서 문제가 되더라.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먹는데 움직이질 않습니다. 회사 우리 출근하면 하루 종일 8시간, 9시간 동안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퇴근할 때 조금 움직이죠. 회사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거든요. 현대인들은요, 당은 많이 먹고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러다 보면 체지방이 증가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이런 5가지 원인들이 계속해서 내 몸을 만성적으로 늙게 만드는 이 만성염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중에 저는 오늘 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 게 해결되면 뒤에 것들은 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 과도한 탄수화물에서 이 탄수화물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냥 건강한 탄수화물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이 문제인 거예요. 자, 정제 탄수화물이란 거는 탄수화물이 우리 밥, 뭐 쌀, 밀가루 이런데 곡물류에 주로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런데 많이 들어있는 게 탄수화물인데 정제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정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정제 설탕, 정제 소금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설탕 어떻게 만들었죠? 사탕수수 뽑아가지고 사탕수수를 갈아서 말려서 물을 짜가지고 막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진짜 설탕이었잖아요. 이런 진짜 설탕에는요, 미네랄이라고 하는 게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좋았어요. 그러면서 단맛도 낸 거란 말이에요. 소금은 어때요? 소금 만들려면 바닷물을 끌어와서 햇빛에 이 소금물을 말려서 그 하얗게 남은 소금을 또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소금 천일염을 만들었잖아요. 이 천일염은 미네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짠맛도 가지고 있게 된 거죠. 근데 정제 설탕이라고 한 거는 어떤 화학적인 걸로 그냥 그저 단맛만 낼 수 있도록 만든 설탕이에요. 그러니까 미네랄은 하나도 없겠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흰 설탕입니다. 자,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화학에 의해서 소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미네랄은 하나도 없고 짠 맛만 존재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정제 소금이라고 부르고 그 정제 소금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꽃소금이라고 부르는 흰 소금 있죠? 흰 소금, 맛소금 같은 것들이 정제 소금입니다. 정제 소금, 정제 설탕은 건강에 좋을 수가 없겠죠. 미네랄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제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작용으로 해서 탄수화물만 남기는 거예요. 미네랄, 섬유질, 비타민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칼로리만 남고 영양은 거의 없더라라는 겁니다. 이 정제 탄수화물이 곡물을 기반으로 한 것들, 설탕을 기반으로 한 것들, 가공식품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 있는데 곡물 기반한 거 이렇습니다. 흰쌀밥, 식빵, 밀가루로 만든 것들, 라면, 밀가루, 국수, 밀가루, 가공식품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정제탄수화물로 만들고요. 이 정제탄수화물이 몸 안에 들어가면 포도당으로 바뀐다고 했죠? 이 포도당, 소화 과정도 필요 없는 설탕, 당이 기반이 되는 거. 설탕, 액상과당, 가루로 만들면 빨리 안 녹을까 봐 물로 만들어서 더 빨리 흡수되라고 만든 게 액상과당이에요. 액상과당, 과일 주스,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아기들이 먹는 애기들 막 뽀로로 음료 이런 거 있죠. 액상과당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고요. 설탕은 그냥 숟가락으로 퍼서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거 먹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2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게 가공식품입니다. 디저트,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거, 아이스크림, 과자 이런 것들이 정제 탄수화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여기 있는 거 한 개도 안 먹어라고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쌀밥. 네, 요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정제 탄수화물이 몸 안에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몸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탄수화물이 과다돼서 빠르게 혈당이라고 하는 거. 이 탄수화물이 소화되면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 당이라고 하는 게 소화 과정을 통해서 빠르게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혈당이라고 하는 게 팍팍 치고 올라가요. 우리는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죠. 자, 혈당이라고 하는 건요, 급격하게 오르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럼 급격하게 떨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난 또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또 뭘 먹어야 돼.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완만하게 혈당이 오르면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걸 혈당 조절이 아주 잘 되는 상태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앞에 보여드렸던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이 많아진 혈당을 빠르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를 막 만들어냅니다. 인슐린을 많이 많이 만들어서 이 돌아다니고 있는 당을 잡아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간과 근육의 세포에 보관시켜놔요.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근데 이 인슐린이 자꾸 많아지면요, 몸이 막 게 돼요. 그런 걸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지방이라고 하는 애는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만상염증이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당화라는 게 오고 노화가 가속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요, 한 개씩 살펴볼 건데, 요 화살표대로 요 과정을 잠깐 머릿속에 넣고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왜 안 좋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겐 같은 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자, 포도당을 글리코겐이라는 형태로 빠르게 바꿔서 간과 근육에 막 저장을 해요. 근데 간도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더 이상 늘 데가 없고 몸에 근육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당을 보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피 속에 당이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당이 혈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당이라고 하는 애를 빨리 잡아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배에다가 저장을 해요. 우리 복부 있죠. 배에다가 저장할 때 가장 만만한 지방이라고 하는 애로 전환시켜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배는 무한정 늘어나는 거 아시나요? 무한정 늘어나는 배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자, 그리고 인슐린이 또 하는 일이 있는데 무한정 지방세포를 계속 저장만 해도 미워 죽겠는데 얘가 지방을 분해하는 스위치까지 꺼버리는 일을 합니다. 인슐린이. 그래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 자연스럽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와요. 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오면 인슐린 말을 안 듣게 되는 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슐린 말을 안 듣는 몸이 됐지만 참 희한하게 요 앞부분에 좋은 일 하는 인슐린 말만 안 듣고요. 요 뒷부분에 지방으로 바꿔서 지방으로 저장시키고 지방 분해하고 이런 애들 인슐린 말은 또 잘 들어요. 되게 짜증나죠. 이, 이 뒤에 것만, 이것만 잘 돼. 얘는 안 돼.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이 지방을 전환 모드로 계속 바꾸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가 온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오고,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생기는 과정이 이렇습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된 상태가 오래되면 인슐린 신호에 둔감해지고 앞에 설명드렸죠. 간과 근육의 포도당을 계속 넣다가 보면 더 이상 넣을 데가 없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더 이상 흡수를 하지 않죠. 그러면 혈당이 잘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혈당이 잘 안 내려가니까 몸에서 인슐린을 더 만들고 근데 인슐린은 일을 잘 못해. 이런 상태가 반복되는 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되게 안 좋구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지방이 저장되는 지방이 증가하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지방이 증가되면 뭐가 안 좋은 건데? 아니, 지방이 많은 건 그냥 설명을 듣지 않아도 왠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방이 많아지면 실제로 안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방이라고 하는 애는요,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됩니다. 이 지방이라고 하는 애는 어, 지방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식욕을, 야, 너 그만 먹어라는 신호를 보내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또 말을 안 듣게 되고, 그러면 그만 먹어가 안 되니까 식욕이 늘겠죠? 식욕이 느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당이 오르겠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겠죠? 다시 체지방이 증가하겠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 반복되는 몸의 상태로 바뀌게 되고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지방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염증 물질, 렙틴 저항성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강의 듣고 계신 분들이 이 5글자는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이토카인, 이건 꼭 외우십시오. 사이토카인. 자, 사이토카인이 뭐냐면요. 지방이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의 이름이에요. 자, 지방이 많아지면, 사람은 지방이 꼭 필요해요. 근데 과도하게 지방이 많아지면 염증 공장이 돼버립니다. 지방은. 이 염증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염증의 이름이 사이토카인이에요. 자, 사이토카인이 많아지면요, 사람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물질 때문에 염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 염증만 많아지면 되는데 당화라는 게 진행이 됩니다. 말 그대로 당화라는 말은요, 설탕에 절여졌다 이 뜻이에요. 당화를 제일 많이 들어보신 말이 뭐냐면 당화혈색소. 많이 들어보셨죠? 당뇨 있으신 분들은 당화혈색소 검사를 다 하거든요. 이 당화혈색소가 뭐냐면요. 당이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단백질에 들러붙은 걸 당화혈색소라고 해요. 자, 당화가 진행되는 건 뭐냐면 이 당이 단백질에 달라붙는 걸 당화라고 합니다. 음. 자, 그러면 그래 달라붙은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달라붙으면 어떻게 되냐? 몸이 딱딱해져 버려요. 캐러멜화가 되면서 몸이 딱딱해집니다. 자, 사람의 피부 전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수분 아니면 단백질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토카인이 나오는 지방이 많아졌어. 그러다 보면 염증이 막 생기게 되고 혈당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당화가 막 진행되면서 남아도는 당이 단백질에 가서 들러붙으면서 딱딱해지니까 피부가 딱딱해지죠. 이 당이 또 혈관에 가서 들러붙어. 그럼 혈관이 딱딱해지죠. 그럼 혈관이 딱딱해지면 뭐가 염려되세요? 동맥경화 같은 거. 그렇게 혈관이 딱딱해지고 또 장기에 가서 들러붙어. 장기도 다 단백질이거든요. 거기에 달라붙어서 장기가 딱딱해지면서 장기가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흡수도 잘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걸 당화라고 합니다. 이 당화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당화 최종 산물이라고 하는 어드밴스드 글리케이션 앤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걸 줄여서 에이지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게 나오고 얘가 콜라겐도 망가뜨려, 혈관도 망가뜨려, 세포 기능도 망가뜨립니다. 되게 지금 좋은 게 하나도 없죠. 정제탄수화물을 드시면 몸 안에서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도 혈관도 장기도 이런 조직들이 딱딱해지고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우리 몸에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손상을 받으면서 염증은 더 심해지고 노화는 더 빨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정제탄수화물 이런 걸 많이 먹었어. 이건 당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을 너무 많이 먹어. 그럼 뭐가 생긴다? 혈당 스파이크가 온다. 자,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 몸으로 바뀌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 더 이상 인슐린 말을 안 듣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버린다. 그러다 보면 체지방이 늘어나고 이 체지방이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서 만성 염증 상태로 가고 그러면서 당화, 이 단백질이 지방에 이 당이 단백질에 들러붙으면서 당화, 딱딱해지는 당화가 진행되고 세포가 손상되면서 내 세포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태로 가게 되고 그러면 노화가 빨라지고 이런 걸 우리가 염증 노화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각각을 보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아,
탄수화물이란 것만 많이 먹어도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연결고리 중에 뭐 하나는 끊어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연쇄적으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하나는 끊어내야 된다. 근데 끊어낼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저런 인간 염증, 저거든요, 저. 인간 염증. 이 염증이 다 피부로 올라오는 상태. 어느 상태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오른쪽이죠. 화면에서 보는 거. 또 이거 다 저거든요. 어느 상태로 살고 싶으세요? 이 몸에 염증이 정말 많고 팔다리 가늘고 배만 나오는 체지방이 많이 드러나는 상태. 그냥 딱 봐도 염증이 굉장히 많아 보이고 체지방이 많아 보이죠. 이렇게 염증이 가득한 상태로 살고 싶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빼독이라는 걸 하셔야 하는데 이 빼독이라는 걸 할 때 TRM이라고 하는 제품을 활용하시게 될 거고 우리가 TRM과 함께 뭔가 이 식품을 잘 드시게 하고 생활 습관을 고쳐드리고 하는 와중에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소비자, 이 빼독을 하는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 이 당사자는요, 반드시 정제 탄수화물 하나는 끊어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맨날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건 저도 못 살아요. 맨날 먹던 거 한 번 먹으면 2, 3일은 쉬시고, 그렇게 조절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안 드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정제탄수화물을 끊어내는 작업을 하시고, 나머지는 TRM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이 TRM가요, 혈당 엣지와 쉐이크가 요 윗부분, 혈당을 조절해주는 관리를 해드릴 거고요. 아래 체지방과 사이토카인과 만성염증은 점프스타트윈이라고 하는 애랑 쉐이프S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사이토카인이 지방에서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이라고 했죠. 지방이 염증 공장이 돼서 만들어내는 물질이 사이토카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쉐이프S가 좀 의아하실 텐데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쉐이프S가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근육에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자, 근육이 이 사이토카인에 대적할 수 있는 마이오카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마이오카인이 사이토카인을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중요하고요. 근육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당화되고 세포가 손상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되는 건 엘리먼츠와 ETR가 바꿔드릴 수 네, 이해되시나요? 오늘 강의가 굉장히 짧지만, 내가 정제탄수화물이라는 걸 먹으면, 몸 안에 이런 연쇄적인 반응들이 마구마구마구마구 일어나고, 결국 내 세포까지 다 망가뜨려서 나를 굉장히 빨리 늙게 만드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을 TRM이라고 하는 식품이 해결해 줄 거니까, 내가 이 빼독을 하는 당사자는 무엇을 해야 한다? 정제탄수화물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노화라고 하는 게 당연히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는요, 이 속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난히 젊어 보이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노화는 시간이 지나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에 반복적으로 쌓이는, 이게 중요하죠. 반복적으로 쌓이는 손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되게 짧은 시간 동안 냉장고를 부탁해를 한다는 마음으로 급하게 왔는데요.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팀 코리아가 하나가 돼서 이 TR미로 다시 1등도 하고 또 원하시는 모든 것들 이루시는 그런 4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어떠셨나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나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유익한, 알찬 시간이라는 표현인데요. 오늘 정말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정말 잘 배워서 현장에서 활용하고 싶었던 빼독에 대해서 깔끔하게, 말끔하게 정리해 주신 이혜미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레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팀도 실은 이혜미
그 빼도 그 이로 때문에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게 업그레이드 돼서 조금 익숙지 않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음, 소리 들리시죠? 나는 나를 응원할 거야. 나는 나를 믿고 살 거야. 함께 가자 평생 친구야. 도전은 무모함이 아니야. 유스킨 너를 응원할 거야. 유스킨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네, 지금 화면 공유가 잘 되고 있나요? 네. 공지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핫하게 멋진 리더 사장님들의 강의로 열기가 가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문희선 강사님의 리더님의 운명은 내가 만든다라는 주제의 멋진 비전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엔잡 라이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4월 9일 2시 최병준 리더님께서 프리즘 아이오를 얼마나 또 맛깔나게 설명을 해주실지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4월 9일 목요일 투잡 세미나인가요? 네, 아름다우신 정지연 리더님의 강의가 준비가 되어져 있고요. 우리 모든 교육 시스템의 교감 선생님이라고 하실 수 있는 유광진 리더님의 프리즘 아이오의 기회라는 주제로 4월 11일 2시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엔잡 아카데미 어떠신가요? 요즘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엔잡 여러분들께, 여기 계신 분들께 좋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비전 초대 세미나가 너무나 유익하게 저에게 소중한 시간으로 잘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에 집중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잡스쿨 목요일 여정 8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4월 18일 LOI 스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너무 멋진 미모의 리더님들께서 준비를 해 주시게 되었는데요. 너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봄볕이 굉장히 뜨거우시죠? 벚꽃을 보시느라 나의 피부가 태양에 노출되는 것을 잊고 계시지는 않으실지 걱정이 되어지는데요. 선라이트, 전보 아직도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TRM이라는 제품이 또 요번에 새롭게 패키지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TR90, TRM이 91 패키지는 이전과 동일한 패키지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 4월에 시작되는 TRM이 91 패키지는 너무나 멋진 패키지입니다. 네, 저희가 점프 스타트 윈과 혈당 엣지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두 아이템에 쉐입 S라는 제품이 추가가 되어지고 엘리먼츠가 구성이 되어지면서 거의 완벽할 정도의 한 달 핫바디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패키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점프 스타트 윈 맛 어떠신가요? 호불호가 조금 갈리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맛은 조금 내가 나에겐 너무 어려운 맛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셨었는데 조금 리뉴얼이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월 TRM 31 패키지는 리뉴얼 버전으로
세팅이 되어지고요. 90일 패키지는 기존 제품과 리뉴얼 제품이 혼용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고가 되어질 예정입니다. 참고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카드가 이 TR미 패키지를 구매하실 때 4월 한 달 동안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무이자 할부를 굉장히 길게 진행을 한다라는 굉장히 큰 희소식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4월에 설레는 봄을 맞이하는 신규 정기 구매 이벤트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4월부터 5월까지 지금 정기 구매가 있으신 분도 모두 해당 사항이 되시고요. 새롭게 4월에 정기 구매를 오픈하신 분들께 2달 동안 4월, 5월, 5월, 6월 이렇게 2달 동안 20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신 분들께 프랩 앰플, 지금의 계절에 너무 필요한 것이 프랩 앰플이 아닐까 싶은데요. 세븐데이즈 7일 양을 사은품으로 준비를 해 줄 예정입니다. 배우고 표현하자. 엔잡 아카데미. 여러분은 고품격 아카데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되어지는데요. 이번 시간 역시 네, 두 번째 집중 모드의 또 시간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리더분들이 원하는 사업적 역량 강화의 시간이죠. 단순 판매가 아니라 매니아와 파트너와 함께 평생 신뢰와 가치를 나누는 진짜 멋진 리더상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이분 같은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번 밝은 표정과 미소뿐만 아니라 그 표정을 뚫고 나오는 선한 열정 에너지가 마구마구 느껴지는 리더분이십니다. 전수정 리더님 큰 함성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제가 약한 거예요. 숫자로 말하고 시스템으로 정착시킨다. 여기서 어떤 것이 약하냐면 제가 숫자가 약합니다. 네, 근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숫자가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로 말하고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건강한 세일즈 리더의 생존 공식을 준비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중해서 한번 20분 정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의 위험한 착각이 있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저 너무 간절해요. 강의 듣고, 저 느낌 왔어요. 막 이러면서 막 뭔가를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리더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또 간절하다고 말하고, 그리고 뭔가 인사이트를 얻은 것처럼 막 눈물을 막 흘려. 그러면, 와, 잘하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근데, 열심히 한다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세상 일이 아주 그냥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뉴스킨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았던 분들이 이 일을 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지런하고 세상에서 종업원이었지만 사장처럼 했던 분들이 결국 사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안에서 이 열심히와 간절히와 이 느낌, 뭔가 인사이트가 있는 것들이 성장이라는 것이 만약에 원하는 것이라면 얘가 숫자나 데이터로 이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열심히 간절히 느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머물렀어요. 정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 잘해볼게요. 저 정말 가족을 위해서 막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했었던 그거에 얼마나 같이 울고 웃고 했는가. 근데 제가 만약 이 숫자와 데이터 관리를 했다면 그분들의 그 느낌을 조금 더 숫자와 데이터로 이성적으로 알려주고 관리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가슴만 같이 뛰었던 시간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건강한 세일즈 리더가 되려면 뉴스킨을 시작해서 정말 건강한 세일즈 리더가 되는 그 첫 번째 관문은요. 신규 멤버를 창출해 낼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신규 멤버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것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정말 많이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멤버 창출이 아니고요. 신규 멤버를 창출하고 또한 신규 멤버 창출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매니아가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명의 PBA나 맨투맨 21일 다음 주에 우리 노희영 강사님께서 준비하시겠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내가 배운 것들을 또 실질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멤버 이상의 사람들을 만들고 또 그들에게 소개하거나 나처럼 무언가를 정보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맨투맨 21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가. 이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매일매일 난 어떻게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숫자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머리로 인정했을 때 나는 진짜 건강한 세일즈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랠리를 갔다 왔어요. 어때요? 가슴 벅차죠. 그렇죠? 그러면 뭔가 명단이 확 늡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활동 능력들을 계획을 막 투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제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뭔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움직였던 것에 대한 것들을 피드백을 할 때 나는 과연 숫자로 피드백을 했던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F고요. 그리고 상상하고, 그다음 가슴 뛰는 것에 완전 에너지를 쏟는 형인데, 뭔가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하는 그런 에너지로 제가 움직이지 않았다 보니, 저는 가슴 뛰는 온도로도 결과물을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앞에 쓰여 있잖아요. 건강한 세일즈 리더. 건강한 세일즈 리더의 가장 기본 베이스는 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의 이 텐션, 지금 9시 40분에도 이렇게 하이 텐션인 저를 누가 복제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가능했지만 이거를 복제한다는 것도 다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와, 정말 중요한 내용을 내가 오늘 강의하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복제할 수 있는 가장 쫀쫀하고 그다음 해볼 수 있는 근육이 무엇이 있을까? 10가지 근육 뭐예요? 탱코아예요. 탱코아 정말 지겹죠. 그렇죠? 근데 제가 뉴스킨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제 얼굴 상태 심각하고 몸 상태 누가 봐도 안 좋은 그리고 너무 바쁜 저를 보고 저의 학부모님이 저에게 이 사업을 전달했을 때 저는 러닝큐라는 교육 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죠.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현장에서 직접 가르쳐야지 어떤 수입이 됐었는데 아이를 가르쳐서 수입이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가르쳤으면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지도 못했고 재밌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일을 계속 반복했더니 어느 날 아이들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교사가 되었고 저도 애들을 통해 뭔가 사명감도 느끼고 그리고 정말 이 일을 선택을 잘했다 그런 자긍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 일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 교재 공부를 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를 생각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뉴스킨을 딱 전달받았을 때 해볼 수도 있겠다. 제가 왜 러닝큐라는 교육 사업을 열심히 했겠습니까? 얼굴도 피부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더럽고 몸도 너무 뚱뚱하고 이런 상태여서 영어 교육 사업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피부나 몸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 교육 사업으로 제가 직급자를 갔는데 그래도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탱코어였어요. 뭐냐면 제가 교사로 일을 할 때는 전국에 진짜 스타 교사들이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알려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속근육을 키울 수 있는 텐코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딱 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거는 뉴스킨을 잘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목표를 이루고 성공을 할 수 있는 가장 성공자의 기본 루틴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뉴스킨 시작하기 전에도 뭔가 책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계발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이 탱커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전 소비자였습니다. 소비자였는데 제 피부가 여드름이었는데 피부가 좋아졌냐고요? 아니요. 전 TR90이라는 제품을 먹기 전까지 제 여드름 해결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스킨을 할 수 있었냐면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환경 운동을 했었는데 그 환경 운동을 할 때 저는 효과보다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인지가 되어 있었고 이혜미 강사님이 해주시는 그 많은 바디버든이라든가 빼독에 관련된 거를 전 25년 전에 이미 다 공부를 했었단 말이에요. 환경 쪽에서. 그래서 샴푸, 비누, 치약, 플라스틱이 얼마나 사람을 유해하게 하는지,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그 여성 호르몬하고 같은 기전을 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특히 취약하고 자궁암 난소암이 생길 확률이,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25년 전에 배웠는데 이 누스킨 제품이 진짜 건강한 제품이고 안정성을 확증하는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제품을 애용할 때 1호패는요. 임상 전에 내가 이 제품에 대한 나만의 찐 팬이 되셔야 돼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TR 라인티를 먹었는데 혈당액치 먹었는데 내가 원하는 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 나는 10일자 복근도 없어. 이것 때문에 뉴스킨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제품의 가치를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제품의 가치를 스토리텔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뉴스킨 제품을 누가 뭐라고 해도 언제나 이 제품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들을 가지고 온도를 유지하려면 모르면 말할 수 없고요.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를? 내 심장이 뛸 정도, 내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강의와 독서는 기본이에요. 그걸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있죠. 오늘도 저희가 이제 강의를 들었었는데 차하나 사장님의 강의를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들어야 할 사람들이 듣지 않고 안 들어도 될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만약에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약간 디프레스가 되기도 하고 나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었잖아요. 그쵸? 다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강의장이 저의 치유스 센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내 열정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곳이 그 강의장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현장의 강의장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의 꿈을 한 발 한 발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을 제 스스로에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사업이 된다, 사업이 되지 않는다, 말은 많이 하면서 현장에 없어. 너무 신기해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 제가 나가면요. 제가 너무 에너지가 없어서 다른 분들에게 피해 줄까 봐요. 라고 말하시는 그런 아주 배려심이 있는 배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남들은요, 나 말고 얘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누군가를 배려할 만큼 저희들이 그렇게 마음이 많이 넓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업이 잘 때는 남을 배려해 주지만 내가 코가 석잔데 무슨 내가 시스템에 나가면 나 때문에 형제 라인들이 마음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짓말 하얀 거짓말 하지 마시고요. 내가 코가 빠져 있으면 강의장에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침 리더스쿨부터 밤에 10시까지 12시간 이상을 현장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시스템 참여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역량을 개발하거나 하는 것보다 저는 생존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스템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무엇을 바라지?
이런 생각이 처음부터 있었고 시스템과 탱코와 이렇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랑 하나도 맞지 않는 뉴스킨을 해볼 그런 엄두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탱커화를 우리가 단톡방에 막 올리잖아요. 그쵸? 아, 오늘 내가 못했네. 그러면 나만 알아. 근데 이틀째 안 올리면 스폰서가 알고요. 사흘째 안 올리면 스텔라의 수치가 달라집니다. 이게 진짜 너무 정확해. 정말 정확한데 하다가 안 하면요. 다시 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차도요, 계속 달리면은 기름도 엔진도 좋거든요. 근데 브레이크 밟았다가 엑셀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엑셀 밟았다 그러면 요즘같이 기름값 비쌀 때 연료도 많이 들지만 차도 망가지거든요. 우리도 시스템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기본 시스템을 하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하잖아요. 그럼 심장도 고장나고요. 머리도 고장나고요. 스텔라도 고장납니다. 확실합니다. 성장을 위해서는 무조건 기본 속근육, 텐코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의 혈압이 있다는 거 혹시 아실까요? 비즈니스의 혈압은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30개의 ARO,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경화가 되거나 터지거나 막히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굳어버리거나 막히거나 터져버리거나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30개의 정기 구매. 30명의 매니아를 만드는 데까지는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5000 GV의 볼륨. 이 지금 엔잡 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으니까 30개의 ARO는 매달 정기 구매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5000 GV는요, 나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매출이 일어나는 포인트가 5000포인트 정도가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 거 있죠.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뭐 이런 거 있죠. 예. 입도 닫으시고요. 눈도 닫으시고, 나쁜 거 보지도 많고요. 가지도 마시고요. 귀는 스폰서님하고 시스템에만 열어주세요. 특히 입을 좀 닫아주세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저 뒤에 나오는데요. 그 개라는 게 있어요. 그 반드시 빠지게 되는 그 개가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기 전까지는요. 무조건 3명의 또 나와 같이 말해주는 소비자 PBA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수혈 받아야 돼요. 수혈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어디서 수혈 받아야 돼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30명의 ARO 고객과 5000 볼륨 이런 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현장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머리를 짜면서 나 언제 어떻게 하지? 나 명단이 없어요. 어머, 명단이 어떻게 집에 있어요? 명단은 길바닥에 있어요. 명단은 집에 없다고요. 근데 잘 안 될수록 집구석에 계시잖아요. 어떻게 너무 센가요? 왜 바깥에 있어요? 명단은 바깥에 있다고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파파만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생겨요.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드는 그런 능력이라는 게 생긴다고요. 어디에서요? 무조건 현장 리더예요. 현장에서 쌓은 것. 머리로 뉴스킨은 너무나 정직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해보지 않은 것을 말할 수가 없고 하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 다 티가 나. 아무리 수영을 하는 영상을 많이 봤다고 개구리 수영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철저하게 내가 박사건 무엇이건 회장님이건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마이스토리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마이스토리의 풀 버전 안에 내가 만난 그 사람의 니즈에 맞는 내 마이스토리를 뭐라 그러지? 쿡쿡쿡쿡 이렇게 뽑아먹는 그런 것처럼 그 사람한테 맞는 3-in 아이스크림처럼요. 빼서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풀 마이스토리 버전 중에서 그 사람한테 달콤하고 후킹이 될 수 있는 마이스토리를 쏙쏙쏙쏙 빼서 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CRM 데몬 하셔야 되고요.
데모를 하셨는데 가치 전달로 끝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클로징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언젠간 사겠지. 아, 이거 없어요. 저는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현장에서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전 이렇게 말해요. 저 같은 사람을 앞에 두고도 결정 못 하셨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결정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할 때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그 고객분들이 파 하고 웃어요. 나 같은 에너지 있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도 결정을 못 했는데 당신이 어떤 기준으로 집에 가서 결정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볼게요.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모든 건 다 본인이 사면서 왜 그럴 때만 와이프와 남편을 엄청 존중하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저는 그 자리에서 클로징 합니다. 예, 예. 이 클로징 능력은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어낼 때 내 스폰서가 엄청 세련되고 엄청 멋있어. 근데 가치만 전달해주고 클로징을 하나도 못해. 같이 다니고 싶어요? 아니죠. 나는 클로징 안 해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내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들어 주려면 반드시 클로징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클로징이 안 되는 이유를 찾아내셔야 돼요. 네, 우리가 판매를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클로징 안 됩니다. 하지만 가치 전달이라는 것 안에 내가 포인트를 딱 잡으면 내가 이 가치를 전달하는데 너가 못 알아듣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들이 완전히 찐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판매자가 아닙니다. 와, 전수정이니까 전수정 팬을 만들어야죠. 윤소라 팬이 만들어진 거고 EM이 팬들이 만들어진 거죠. 얼마나 멋져. 팬십으로 일하는 거야. 와, 정말 겁나 좋죠. 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당신이 평생 쓸 그 물건에 대해서 저는 어떤 보상을 받고 있는지 당신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협업 능력.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시스템 편승에서 저는 협업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안다계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다계.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안다계를 말해야 되겠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안다계. 처음에는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 맡기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 안다계에 들어가면서 어떤 게 있냐면 아는 건 있는데 본인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개에 들어가요. 그럼 이 안드로메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안 나는 그 아주 무지막지한 그 안다계의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이해 가시죠? 차라리 모르면 모르는데 알 것 같은데 결과물이 안 날 때는 이 안드로메다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이 안다계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스폰서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막연한 내일보다 구체적인 오늘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333 머릿속에 딱 세팅해놔. 무엇을? 3명의 멤버를 만들고 그 3명의 멤버를 소개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입을 띄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에서 3명의 비하를 창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레그를 형성하고 리더에게 팔로우 신청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이럴 때 뭐가 있냐면 나와 스폰서와 초대자가 완전 트라이앵글로 정말 협업이 돼야만 됩니다. 지금 시간이 빨리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어떠한 애티튜드보다 신뢰예요. 무조건 나를 도울 사람이다. 내 스폰서. 이것만 있다면 어떻게 태도를 어떻게 하세요? 핸드폰 중간에 이야기하다가 핸드폰 중간에 받으러 가지 마세요. 딴짓하지 마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마세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눈동자를 마주치게 되어 있고요. 그 사람 이야기에 반짝이게 되어 있고요. 웃지 말라고 해도 웃게 돼 있어요. 스폰서가 정말 살면서 스폰 받아보셨습니까? 부모님 말고 나의 성공과 나의 삶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정말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정말 네트워크 마케팅은 너무 대단한 비즈니스 같아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쫙 만들어줘서
내가 무너지지 않게 나를 세워주는 그런 분들이 이 시스템 안에 있잖아요. 그 신뢰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하게 돼요. 동행을 하잖아요. 리더하고 협업을 할 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받고 싶은 그대로 준비하세요. 이 웃는 얼굴 왜 이렇게 많이 놓은지 아세요? 웃으세요. 생글생글 웃으세요.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나에 대한 가장 큰 티업보다 전수정 리더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수정 리더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 이런 티업보다요. 저를 보고 하트 뿅뿅하고 저를 막 좋아해주는 그 표정이 그 상대가 그 표정만으로 저를 존중할 거라고 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할 때 파트너들 후원하실 때요.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 준비할 데모, 할 때 준비하는 그 많은 데모 용품. 정말 파트너가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많은 스폰서들이 준비할 게 많겠습니까? 스폰서는 한 명이지만 파트너는 수백 명, 수천 명 될 거잖아요. 그 후원할 때마다 수천 명 거를 준비한다면 그 파트너는 도산하겠죠. 그쵸? 나를 도와주는 그 자리에 정말 딱 멋진 데모 가방이나 데모를 준비해 주시는 건 가장 기본인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냥 입 벌리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이렇게 미소를 장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광석 레그를 형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없는 명단을 뽑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파트너의 명단이 나오고 PBA 소개가 나올 때까지 광속으로 막 붙는 거예요. 그럼 어디는 빨리 터지고 어디는 늦죠.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파트너가 투덜거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애들은 원래 투덜거려요. 잘 모르면 투덜거리고요.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투덜거리거든요. 우리도 엄마한테 투덜거렸는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엄마 이해되잖아요. 투덜거려. 하지만 절대로 나한테는 나올 수 없었던 명단이 나의 파트너한테 있다는 거. 대박이죠. 인맥을 넓혀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광석으로 레고를 확 만들어 보세요. 파트너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 모두가 공감하는 거고 우리가 현장에서 겪는 것들이잖아요. 현장 경험을 더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4월이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화면을 뚫을 것 같은 멋진 열정 보여주셔서 저 역시도 또 이 밤에 또 하이텐션이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수정 리더님 그 하이텐션 복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멋진 강의 해주신 전수정 리더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멋진 알찬 시간 또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두 분의 강사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네. 멋진 제품의 기전, 그리고 거기에 매일 성장에 집중하는 이 선한 조직 문화가 누스킨 사업의 찐 매력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녁 이렇게 마무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누스킨 사업은 진짜 이런 게 매력이야. 라고 멋진 비전을 공유해 주실 문희선 리더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준비해 주시면 그 시간에 문희선 사장님과의 토크 시간에 질문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뵐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으시다. 강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다음 주 수요일 더 기대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여보,